공무원 남편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던 40대 정 씨. 하지만 행복했던 그녀의 삶은 10년 전 한 여성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다며 정 씨의 남편을 꼬셨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성에게 넘어간 남편은 그때부터 여성이 하는 모든 말을 믿고 따랐고 심지어는 정 씨를 때리거나 감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옥을 견딘 정 씨는 결국 3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건 반장에 제보를 결심했다는 정 씨. 그녀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예, 요즘 JMS 때문에 뭐 진짜 이런 사이비 문제 정말 난리인데, 자, 지금 제보자, 이거 저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10년 넘게 이런 일이, 이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제보자는 40대 여성 정 씨입니다. 20년 전에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서 지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둘째 딸 임신한 해에 이 남편이 나 공무원 그만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 미래가 없어 보인다면서 돈 많이 벌고 시간도 자유로운 주식 전문 방송을 해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 남편이랑 정 씨가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남편은 일단 휴직을 하고 그 주식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이 또 잘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공무원 봉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결국 남편은 공무원 아예 그만두고 이 주식 방송에만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편은 한 여성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밤낮으로 그 여성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여성, 이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일단 튀어나온. 예. 남편이 공무원인 당시에 이제 한 주식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뭐 휴직하고 주식 방송했다고 했는데 이게 예. 이 여성의 권유였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하니까 돈을 잘 벌잖아요, 지금. 돈도 잘 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 말을 100%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남편은 저 여성과 밤낮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 정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여성하고 남편이 가까워지는 게 싫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이 새로운 일, 주식 방송 같은 일에 이 여자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주식 방송을 공무원 잘하고 있던 남편이 주식 방송을 하면서 돈을 만지게 되니까 뭐가 됐든 아내 입장에서도 뭐 이거를 뭐 만류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그 자상했던 남편이 뭔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해갔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좀 못 됐다 싶으면 막 불안해지면 그 여자하고만 통화를 하고 화풀이는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서 막 아내를 이렇게 굉장히 좀 코너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으나 아내도 산후 우울증이라서 정말 힘들다라는 마음만 먹었는데요. 또 어느 날에는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남편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다시 이제 친절해지고 자상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다니기 시작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뭐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싹 나았어. 이런 말을 믿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 이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타락을 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들을 필요 없다. 그 목사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악마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이거 정말 저희 제보를 받아서 지금 전해드린 내용인데, 처음에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교회를 나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아니야, 여기는 전국의 교회 이거는 다 싹 타락했어. 뭐 말이 또 달라졌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의 말을 듣고 주식 방송을 시작해서 이 남편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여성은 이 남편에게 스승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나고 인생의 모토고 정말 무한 신뢰를 보내는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랑 이 여성은 이제 정 씨까지 꼬드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은요, 뭐 너네 가정을 사역해주고 싶다. 이 집에 문제가 많다.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라면서 정 씨에게 다가왔다고 하고요. 이 정 씨도 당시에 교회에 좀 관심이 있었고 남편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한번 말을 들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때부터 이 여성은 뭐 이 집안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기도문을 써주곤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한 번 통화를 하고 오면 모든 기운이 쫙 빠져서 살림할 기운도 없어지고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남편은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믿고 따르니까 이 아내 정 씨도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이 여자에 의해서 이 부부가 완전히 지배가 됐습니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예속하고 지배하려고 했고요. 여성이 본인은 신비주의를 추구한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바깥에 외부에 발설도 못하겠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정 씨한테 휴대전화번호 바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바꾸게 하고 전화번호 바꾸게 하면서 너 주변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지 마. 본인이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 심지어 바깥에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 씨는 애들 유치원 보낼 때만 나갔다가 막 바로 집에 들어오고 그 뒤로 나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정 씨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혹시 당신 사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능욕하고 무시했다면서 넌 지옥에 갈 거다 말로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이 여자를 믿고 따르니까 정 씨도 내가 괜히 의심했나? 하면서 여자를 조금씩 더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일단 소장님, 네. 남편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 정 씨는 뭔가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 남편을 시켜서 뭔가를 또 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타겟이 더 되었겠죠. 이 사람을 길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여성이 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이 아내한테 누워보라 그러면서 그 여성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그 아내의 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뭐가 만져지냐라고 물어봤나 봐요. 만져진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귀신집이다. 근데 그 뱃속에 있는 귀신집 때문에 네 안에는 식탐이 있다. 이제부터 굶겨라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2주간 굶었다고 뭐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굶었다고 하고요. 그 굶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아이들 방에 감금을 시켰는데 애들한테는 엄마 아프니까 절대 만지지 말고 엄마한테 말도 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이상한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한 게 한 단계 더 지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무속인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집안엔 저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아이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가 시키는 대로만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정 씨의 입장도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자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에게 그 아내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면서 먼저 때리게 시켰고 남편은 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아내에게 폭행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게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야, 네 마누라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 하니까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자,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먹는 거에 귀신이 씌었다면서 못 먹게 하고 제가 막 먹으면 이제 그건 귀신이 먹는 거다 하면서 애들 방에 저를 가다 놓고 우리 애기 아빠한테는 이제 화를 내니까 혈기의 귀신, 음란의 영이 있다 이러면서 저희 이제 부부 관계도 못하게 하고 애기 아빠가 그 사람한테 뭐 사정사정을 해서 호랑을 맡으면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네 신랑하고 한번 잠자리 해줘라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허락을 맡으면서 잠자리를 하게 됐고 나중에는 막 먹는 거를 방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네가 이게 이렇게 먹고 싶냐 네가 꼴꼴대면서 먹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먹은 적도 있어요. 스피커로 틀어놔야 전화로 스피커로 해놓고 저 한번 시켜봐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완전 미쳤다. 그 나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고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어지러울 짓을 합니다. 진짜 이게 참. 자, 일단 이 기자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정 씨가 지금 제보를 한 이상 지금은 잘못됐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3년 전에 못 참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을 가서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아무랑도 친해지질 못하고 혼자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 새로 다닌 직장에서 일 잘한다, 예쁘다 이런 칭찬도 듣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쓸모없는 죄만 많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인들에게 내가 사실 이런 과거가 있다고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인들이 그동안 네가 세뇌를 당한 거다. 네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게 바로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 씨를 도와줬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여자에게 세뇌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정 씨가 남편에게 야 정신 차려 그 여자 뭐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계속 알렸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지배했던 여자가 사는 곳 근처로 아예 이사를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10년 동안 가정을 괴롭힌 여자의 실체가 사이비 교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뭐 종교 문제, 신앙 문제는 고소가 쉽지 않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충분히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강요죄나 뭐 폭행, 교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그쪽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국은 뭐 증거가 많지 않으면 진술이나 기타 이런 것에 좀 의존을 해야 될 텐데 이 상황이 남편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저 여자에게 소위 가스라이팅이 돼서 변화가 없고 또 심지어 아들까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걸 입증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인정이 된다면 이 피해 여성 정 씨 같은 경우 그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그 여성에게 사실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승 의원님부터 조금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 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이비 종교에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거는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는 처벌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처벌 안 되었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것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냥 같은 의사에 있었지만 그 남자까지 같이 함께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리적 검토를 잘 해서 저는 고소하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비합리적인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러다가 믿을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여기서는 돈을 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는 고립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고립된 후에는 컨트롤을 하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건 참 힘들지만 일단은 고립을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고립을 무마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게 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